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와 민주당이 이화영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화영을 중범죄자이자 대북송금 이런 파렴치한 그 다음에 재판 행태를 보인 이런 이화영을 증인으로 불러다가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사실상 정청래가 무슨 판사처럼 재판을 열고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이화영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 검찰의 회유 협박을 당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런 짓거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예적으로 오늘 수원지검에서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허무는 것이다. 사법부에서 3심제가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재판을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정치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국회에서 재판을 언제나 더 하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수원지검입니다. 검찰이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이제 재판까지 열겠다는 거냐. 그러면 앞으로 대법원까지 판결이 있고 나면 국회에서 재판 한 번 더 하는 것이냐.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이 격분을 한 것입니다. 아직 사법부는 조용합니다. 신진호 부장판사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을지 정말 공정한 분노이지 않습니까? 느껴집니다. 그런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겉으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 소위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 이 청문회도 후지부지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나올지 모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민주당과 정청래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폭로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재명에 대해서. 이화영은 그런데 나온다. 감옥에 있는 파렴치범 중범죄자가 양복을 입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고 검찰이 회유 협박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생방송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는 순간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이것만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원지검이 오늘 굉장히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건 국회에서 재판을 한 번 더 하자는 것이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재명 재판은 1심, 2심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면 그 중간 어디에 국회에서 재판 한 번 더 하는 것이냐.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헌법을 허무는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느냐. 범죄자를 불러다가 국회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범죄자가 말하는 그 거짓말을 생중계하는 것이 거기에 호응하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회유 압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 누가 누구를 회유하고 압박하는 것이냐. 이재명이 지금 이화영을 회유 압박하고 정청래가 판사처럼 나서서 이화영을 회유 압박하고 있는 것 그대로 드러난 어제 그 순간이었다. 이화영은 이재명의 회유 압박에 의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 과정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신진호 부장판사가 2인 판결문을 통해서 이화영 1심 판결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하면서 대북송금 북한에 뇌물을 갖다 바친 것이다. 이재명이 직접 연루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이화영이 그동안 김성태에게 한 짓거리도 모두 밝혔습니다. 법인카드를 쓴 게 모두 드러났는데도 이화영은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해놓고선 이재명의 압박이 있자 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런 이화영을 국회에 불러다가 무슨 이런 거짓말 잔치를 벌이는 굿판을 벌이는 이런 짓거리를 민주당이 한 겁니다. 정청래가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진호 부장판사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로 대변되는 수원지검 대한민국의 검찰이 어제 참 모욕을 당했습니다. 신진호 부장판사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어제 모욕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건국 이래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켜온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말 그대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역풍은 이재명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이재명이 오늘 또다시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대북송금 재판 오는 8일 열립니다. 신진호 부장판사를 바꿔달라, 사건을 재배당해달라고 수원지법에 요청을 했습니다. 사건을 재배당해달라. 지난 7월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수원지법이 멀다. 자기는 중앙지법에 지금 세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합해달라고 했습니다.
소위 병합 요청입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이례적입니다. 노라고 했습니다. 이걸 왜 사건을 병합하느냐? 중앙지법에 와서 재판을 받고 그리 멀지 않은 수원지법에 가서 또 재판을 받아라. 신진호 부장판사를 피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신진호 부장판사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화영의 재판을 맡으면서 모두 내용을 사사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두려운 것입니다. 신진우만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신진우 탄핵을 하자니까 더 겁이 나는 겁니다. 탄핵은 못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겁박을 하는 겁니다. 신진우는 피하고 보자.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나흘 만에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어제 이렇게 청문회를 연 다음에 신진우 부장판사 사건을 재배당해달라고 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논리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법안도 지금 만들어가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소위 방탄입법입니다. 공범의 경우에 이렇게 한 재판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할 경우에는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이 이렇게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는 사건을 재배당해달라고 수원지법에 요청을 한 사실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공범이라고 해서 재판부를 피한다, 기피한다. 그러면 공범이라고 해서 재판부를 기피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 공범이 10명이면 재판부가 10개가 있어야 됩니까? 또 거꾸로 이화영의 재판에서 좋은 판결이 나왔다면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부는 괜찮고 나쁜 결과가 재판 결과가 나오면 기피 신청을 하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게 무슨 공정입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이걸 지금 이런 법안을 만들어내고 이재명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신진호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건 재배당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이걸 용서하겠습니까? 신진호 부장판사가 얼마나 정말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을지 이해가 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일이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입니다.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회 독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헌법을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수원지검처럼 나서야 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나설 수는 없습니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입니다. 수원지법이 나서서 대법원이 나서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서 어제 있었던 정청래가 국회에서 벌인 이화영의 거짓 굿판은 미친 짓이다.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을 허물려고 하는 위헌이다. 이걸 추진하는 민주당은 위헌정당이다. 지적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왜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왜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풍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검사들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는 것이 검찰총장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대법원장이 왜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말만 하면 됩니까? 정치권에 휘둘리지 마라. 여론에 휘둘리지 마라. 공정한 재판을 하라. 말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전 국민 앞에서, 전 판사들이 듣는 앞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평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야 한다라고 보고요. 제가 수도 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수원지검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오늘 나서서 이건 국회에서 이재명 재판에 한해서는 이재명 재판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한 번 더 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오늘 긴 성명을 낸 것은 잘한 일입니다. 적절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이야기입니다. 어제 국회에 나와서 이화영이 검찰이 회유 협박했다. 주장한 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재판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격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정의 입장에서 이때까지 모두 회유 협박했다라고 해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모두 다 들여다봤습니다. 검찰에 기소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 재판에서 뒤집고 또 물어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건 이화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엄중하게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린 것입니다. 대북송금 이 재판, 이재명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이화영은 20년 30년 징역형을 살게 될 겁니다.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신진우 부장판사를 정말 모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십 차례 지금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근거도 없이 검찰이 회유 협박했다. 검찰에서도 재판부에서도 모두 들여다본 겁니다. 그걸 어제 국민들 앞에 또 되풀이한 겁니다. 거짓말을 또 되풀이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나아가서 신진우 재판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들여다본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재판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바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짓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또 법사위 탄핵청문회에서 중요한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처음 공개가 된 건 아닙니다. 이화영이 자기 변호인과 나눈 녹취록입니다. 거기에 이화영이 저 김성태가 너무나 두렵다. 김성태가 지금 신이 이재명 재판을 위해서 도왔던 뭐 여러 가지를 폭로하려고 한다. 김성태가 이재명 재판을 돕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변호사비만 단지 지원을 했느냐? 아니다. 재판 거래도 시도를 했을 것이다. 김성태의 추가 폭로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화영이 그 부분이 두렵다라고 그 녹취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두려운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야, 이재명은 지금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4개의 재판에 전반적으로 변호사를 계산해보니까 중복된 사람을 포함해서 중복된 사람은 빼고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적게 들어갈 때는 21명, 2명, 많게 들어갈 때는 28명 정도 된다고 서정욱 변호사가 이쪽 판로를 해봤습니다. 변호사 10여 명이 들어간다. 이거 보겠습니다. 적게 들어갈 때는 21명, 2명, 또 많을 때는 28명. 똑같은 변호사가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는 변호사가 이승엽 변호사, 김용문 변호사.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지금 똑같은 사건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거법에도 들어가고 선거법에도 성엽 김종근, 그 위전조사에도 성엽 김종근, 그리고 대장동 개발 백현동 뭐 여기도 지금 성엽 김종근.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변호사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안 되게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재명의 재판에 지금 이건 일주일에 1개, 적어도 1개 이상. 그러니까 2주일에 하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거의 끝나는데 어쨌든 선거법과 백현동, 대장동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보면 이재명의 성남 FC 범금, 위례, 위정교사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부다 덩어리가 4개인데 여기에 한 20여 명 이상이 들어간다. 그런데 대부분 정관이 많습니다. 정관. 그렇게 이재명이 지금 결론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변호사비가 적어도 한 달에 5천만 원 내지 1억 정도 줘야 된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1천만 원 내지 1억 정도. 각각 로펌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달에 계산하더라도 1천만 원에 20명으로 잡더라도 10억입니다. 10억, 1천만 원. 그럼 1억을 주면 10억입니다. 한 달에 20억, 1년 같으면 얼마입니까? 12달. 12달에 20억이면 240억, 1년에 240억. 그런데 벌써 지금 대장동이나 그리고 선거법은 벌써 2년이 넘는 이런 사건입니다. 2년.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은 수백억 원의 돈에 들어간다. 수백억 원. 그런데 이재명의 재산 변화를 보니까 그동안 이재명의 재산이 거의 줄지 않았다. 3년 동안 1억 7,900만이 줄었다. 지금 재산이 35억 정도. 그러니까 원래 34억 9천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1억 7천만 원 정도가 줄었다라고 하니까 1억 7천만 원 3년 동안 1억 7천만 원 줄었다. 그럼 이걸 계산해보니까 이것도 변호사비라기보다도 3년 동안 이재명 샌드위치만 먹는 게 그동안 한 달에 15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샌드위치. 그동안은 버카 가지고 샌드위치 사가지고 맨날 수라상처럼 갖다 올렸다 하는데 자, 샌드위치, 과일, 이 쇠고기 이거 사먹은 거, 버카로 사먹은 거 가만히 보니까 지금 3년 동안 이재명의 재산이 한 1억 7천 얼마 줄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줄었다. 이게 이재명이 나중에 보니까 소비 증가해서 줄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버카를 못 쓰니까 그래서 줄어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 어쨌든 이재명은 이 재산 관련해서 변호사비로 지급된 건 없다. 그러면 이 변호사비가 어디서 나왔을까? 첫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대장동 자금이 있어서 현금으로 그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간다. 라는 추측. 둘째, 이재명의 변호사들은 배지를 달아줬. 그래서 배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일부분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후에 선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후에 이재명의 여기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 새롭게 10명을 구성했습니다. 처음에 7명 있다가 다시 정관 판사를 포함해서 법원장 판사를 포함해서 3명을 다시 추가했습니다. 그 이재명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지도 줄 수도 없고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저수지에서 갔을 가능성. 그리고 그동안에는 쌍방울을 해서 지난번에 녹취를 보셨죠? 쌍방울에서 대납을 해줬다. 쌍방울. 그걸 김성태가 폭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화영이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일부분 양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딱 보니까 대법원에도 로비를 하고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앞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이재명이 재판 지연되고 이재명의 재판 그러니까 같이 뜻을 같이 한다고 재판 지연했을까? 뭔가 금전적인 보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다 인정된다 해놔놓고 기각한 것도 뭔가 뒷구멍을 통해서 돈을 찔러주지 않았을까? 강한 의심이 듭니다. 강한 의심. 그뿐만 아니라 강규태도 재판하다가 갑자기 1년 반쯤 끌다가 나 못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원팀 재판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튀쳐나왔습니다. 그때도 그동안 재판 지연시킨다고 선거법이었습니다. 강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돈을 주지 않았어요. 권순일에도 그동안 50억 클럽.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영장 관련해서 재판 관련해서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나 한성진 부장판사도 그렇게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재판이 이렇게 질질 끌릴 리가 있었을까? 김만배도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권순일 재판 관련해서 김만배가 그걸 뒤집어 버리려고 선거법에서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걸려가지고 1심에는 무죄되는데 그래서 그때 1심에 돈을 100몇십억 썼다 했습니다. 김만배가. 그것도 판사와 최고가 경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00몇십억. 그 무죄가 나온 거다 어쨌든. 근데 2심에서는 김만배가 녹취록을 보면 심의 재판은 CR도 안 먹히더라. CR도 안 먹히더라. 그래서 2심에서 300만 원 나왔습니다. 당선 무효형. 대법원에서 그래서 권순일을 김만배가 8번 만나고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게 50억 클럽 사건이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은 돈 가지고 야 해볼게 되더라. 위정 지난번에 김진성 씨 위정이 해가지고 본인이 지사직 유지했습니다. 그게 얼마 전 터진 겁니다. 백현동 압수수색 하다가 위정을 시킨 녹취록이 터진 바람에 그 사건이 그때 이 위정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넘어갔구나. 이거 보면 이재명이 거짓말과 뒤집기 씌우기를 통해서 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의심들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그러면 변호사가 누구 있을까? 서정우 변호사가 추정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1심이 11월 15일 날 납니다. 선거법에는 모두 4명입니다. 성혁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김종건 이재명과 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김종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과 연수원 동기고 그리고 지금 과거에 이재명 경기도의 감사관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선거법에서는 성엽, 김종건 그리고 지금 김희수가 경기도 감사관이군요. 김희수. 그러니까 김종건이 아니라 김희수, 최지영 이 4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엽과 김종건 이 사람은 정치 판사가 아니다. 비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돈을 받고 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을 도와주지만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까지 할 사람 아니다. 이 로컬 4군데인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김홍거리가 선거법 위반해서 4년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선거법 1심이 6개월 안에니까. 그런데 변호사 4사람이 선임됐는데 각각 다른 로펌에서. 그렇게 해서 김홍거리가 재판을 할 때 처음에 7천만 원 주고 일시 불러주고 그 다음에 시간제로 얼마씩 주겠다. 변호사들은 일시불 플러스 어떤 재판은 5년 10년 걸린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 단위별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홍걸이 나중에 재판 끝나고 난뒤에 7천만 원 주고 퉁 해버렸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이 김홍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1억 8천만 원 줘라. 1억 8천만 원. 4사람이 4개월 했는데 1억 8천만 원이면 도대체 이재명은 얼마나 줘야 될까? 지금 2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서류 정리하고 이런 사람 있고 인건비, 사무실 뭐 이런 거 쓰고 세금 내고 이러다 보면은 많이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의 경우는 선거법만 하더라도 2년 2개월. 김홍걸이면 딱 4개월에 1억 8천 줬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2년 2개월 걸리는데 이 변호사들은 얼마 줘야 되나? 답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산이 줄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몇십억이 나가는지 아니면 몇백억이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그 돈은 지금 이재명의 뭐 딴 데 있다. 이걸 찾아보면 된답니다. 변호사협회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얼마 받았나 보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재명의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야만 이런 것도 다 무마시킬 수 있을 거로 보고 지금 기를 쓰고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법 말고 위정교사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정교사는 이성엽, 김중건 이 사람이 또 똑같이 들어가고 김희수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원철, 정주희 이렇게 해서 모두 5명 들어갑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위례 이 사건에는 지금 이성엽, 김종건, 조원철, 김필성, 김진영 이 5명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지금 조원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산 고양 지원장입니다. 법원장 출신으로 정관입니다.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주 재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재판을 못한다. 왜냐하면 여기는 재판할 때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재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들을 검토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딴 재판까지 못 뛴다. 그러면 분산돼 가지고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당 한 달에 매출 1억이 넘어야 직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뭐 몇천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10여 명의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줘야 되면은 한 달에 10억에서 20억 들어가니까 1년만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0억이 들어간다. 이재명이 지금 240억 재산이 준 게 없습니다. 3년 동안 1억 7천만 원 줄었다. 이게 법카를 못 쓰니까 이제 그 법카 쓰던 걸 가지고 생활해야 되니까 그렇게 줄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니까 지금 이재명의 재판 관련돼서 이 변호사비도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맨 처음에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 이병철입니다. 이병철 씨가 지금 쌍방울의 주식 20억 원어치라고 현금 얼마 줬더라. 3억. 이렇게 문제 제기하다가 얼마 있다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 이게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문사 중에 2번째입니다.